(3년) 만에 물러난 김현미 국토부 장관. 경질 아니라고 하죠. 김현미 장관이 잘못했냐? 뭘 잘못했어요? 언론 눈치를 너무 안 봤다. 이거밖에 없죠. 자, 쉽게 얘기해서 김현미 장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정책에 대한 홍보가 거의 없었다. 이 정책이 나오면은 이런 효과를 볼 것이다. 브리핑하고 땡이에요. 근데 언론에서 어떻게 해요? 오늘 때려, 내일 때려, 모레 때려, 일주일 뒤에까지 계속 때려, 당일날 전주 데이터 들고 와서 안 떨어졌다고 때려. 이런 거 가지고 언론한테 반박 자료 막 내고 그런 것도 좀 해줬어야 되죠. 왜 정책 신뢰가 안 가냐? 정책이 이런 효과를 낼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심리를 심어주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런데 언론은 반대 심리를 계속 심어주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근데 그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으니 정책 홍보는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아쉬운 점이 있었죠. 물론 뭐 임대사업자 이런 거 잘못된 것들은 있었더라. 떠나는 날에도 또 올랐다. 폭등 불지르고 불명예 퇴진. 2013년 중순부터 4.1 정책 뭐 그때쯤부터 계속 집값은 올랐죠. 오르다가 항상 막판에 더 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나타난 효과가 뭐예요?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하고 있죠. 9.13 터트리고 효과 나오는 11월부터 떨어졌다가 계속 부축이니까 다시 떴는데 12.16 이후 여기다가 고유세 강화 효과 나오고 양도세 완화까지 해서 또 5월까지 떨어지죠. 그 다음에 지금 다시 뛰고 있는데 마찬가지겠죠. 예시를 든 거죠. 빵이라면. 근데 빵이란 예시를 들었다고 난리예요. 이런 거는 문제의 발언이 됐었죠. 영끌에서 샀다는 게 안타까움을 느낀다. 이게 뭐 잘못된 말이에요? 다주택자와 법인들이 내놓는데 사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더 떨어질 때까지. 차라리 그동안에 청약이나 노려봐라. 집값은 떨어뜨릴 거다. 왜냐? 지금도 보면 710 이후 법인들 엄청나게 팔고 있죠. 그런데 710 효과 없다고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팔고 있고 매물로 나온 건 더 많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조롱하고서 끝났다 했는데 더 셀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 있죠. 뭐 그러면서 최소 6년 임대차 기간 보장. 이거 제가 자주 하는 말이죠. 이게 오히려 전세가 안정에 도움이 된다. 왜? 2+2 하고서 초등학교 6학년인데 2학년 다니고 4학년 다니고 2년 남아서 무조건 이 동네에 살아야 되는데 전세가를 올려버리자.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지정해 놓으면 괜찮겠죠. 그 다음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것도 마찬가지죠. 6년 무조건 살아야 되는데 2+2로 살았는데 그래도 고2, 3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번에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하지 않고 엄청 올려줘서 재계약한 사람들이 뭐 때문이다? 요런 것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하고서 신고제까지 제대로 되면은 오히려 전세가 안정에 도움이 된다. 그냥 늘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더 오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냥 단순한 논리로 될 거면은 뭐하러 경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유세 강화. 문제는 지금 요 발언이 조금 문제되긴 하죠. 거래세 인하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해야 될 상황이다. 요런 거는 안 되죠. 거래세 인하가 되는 경우는 충분히 불로소득 빠지고 가격 많이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요들 매물이 안 나오고 실수요들이 거래 못할 정도다. 그때쯤 되면 모르겠는데 사실상 거래세 인하할 필요 없죠. 양도 차익이 없으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양도세를 얼마 안 내기 때문에 매물은 더 많이 나올 것이다. 집값 상승, 공급 부족 탓 아니다. 10년간 공급된 아파트 중 51%를 다주택이 가져갔다. 그러니 공급 부족처럼 보이죠. 그러면은 다주택자 아예 유입 못하게 해서 2만 가구 공급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다주택자 막 51% 유입되게 해서 3만 가구 공급하는 게 집값 안정에 더 도움이 돼요? 당연히 후자죠. 이렇게 유입 막는 정책들을 쓰고 있는데 무조건 공급만 해라. 그러면서 뭐 공급 체감도 떨어진다 하면서 뭐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는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이거 부동산 3법 때 다 겪어왔던 일인데 요거를 또 하라고 난리치는 언론들이랑 그 말을 믿고서 공급해야 한다, 재건축 재개발 완화해라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죠. 무지하거나 아니면 이익을 챙기려고 하거나. 자, 커뮤니티가 집값 뛰었대요. IMF 때는 분명히 상황이 다르다고 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중개업자라면 지금은 수십만 명의 회원을 거느린 사이트나 강좌 동호회들. 왜 그 특사경을 만들겠어요? 수십만 명씩 가서 하니까. 건설 마피아에 이어서 투기 마피아가 생긴 거죠. 문제는 이 영향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 거품이 계속 커져요. 여기쯤 터지는데 보통 더 커져요. 누가 사요? 실수요들. 터지고 나서 떨어진다. 이들은 지들이 얼마 정도 팔아치우고 나서. 그러면 그때 떨어지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들 당장은 돈 버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이게 다시 이렇게 오르느냐. 아니죠. 지금 같은 불패 심리가 엄청나게 횡행한 상황에서 한번 터지게 된다. 그리고 일본 못지않은 가격 상승세. 일본은 대출을 엄청 많이 내줬는데 우리나라는 대출 규제를 이렇게 적게 내줬으니 터져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개소리 짓거리지 말고 일본 버블 때 GDP 대비 가계부채가 80%도 안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GDP 대비 가계부채가 뭐 통계하는 데에 따라서 막 96%다 뭐 이 정도 하는 데도 있는데 100% 넘게 잡는 것도 많고 플러스 우리나라는 여기다가 빚이 있다. 전세 보증금이라는. 그런 걸 따졌을 때 터지게 되면은 결국은 빚의 규모로 터지게 되는 건데 저기도 부채가 무너지면서 터진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근데 왜 그런 거를 보지 않고 GDP 대비 가계부채라는 정확히 나와 있는 자료를 쓰지 않고 대출 총량을 규제했으니까 타격이 적을 것이다 하는 추측성 기사를 쓰느냐. 획기적으로 인하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획기적으로 인하할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원래는 제가 이야기했지만 정부에서는 연착륙을 노린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획기적으로 떨어뜨려야 할 때가 맞죠. 왜냐? 연착륙 하려고 그랬더니 저것들이 엄청나게 조장하더라. 그래서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분 배를 잘 만드는 언론에서 엄청나게 띄워줍니다. 부동산 카페에 비꼬는 글 올려놓는 사람이죠. 근데 엄청나게 띄워준다. 지들 입맛에 맞는 사람은 농객이죠. 지들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비난거리고. 저희 유튜버도 몇 번 비난받은 적이 있죠. 얘기하는 거 제대로 들어주는 언론이 어디 있었냐. 한 번 분양가 상한제 얘기하는데 한 군데서 들어준 거 말고 나머지 다 까느라 바쁘죠. 폭락론자니 뭐니 하면서 말 들었더니 망했어요. 막 이런 식으로 까느라 바쁘다. 그러면서 저런 거는 엄청나게 글을 다 올려주고 엄청난 작가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죠. 그래봤자 되나. 이제 강남 1주택자 마통종 이런 걸로 들어오기 시작하죠. 물론 문제되는 점이 있어요. 현재 가액을 5억 9천이라고 적었다. 이 가격이 5억 9천이냐. 근데 물어보면은 요거는 뭐 때문에 이렇게 적었다고 해요? 최근에 거래가 많이 안 됐고 그래서 공시가격을 적었다. 두 가지 문제점이 있죠. 첫 번째는 왜 이렇게 공시가격 안 올랐어요? 임금 부동산 시세 고려하면 약 18억 원. 개소리 하지 말고 로드뷰로 한번 사진 해서 보세요. 거의 빌라지 무슨 18억 원이에요. 18억 원은 아니더라도 이보단 비쌀 것이고 그렇다면은 2018년 3월이면 8억 4천이면은 적어도 뭐 10억 이상은 나올 텐데 10억 이상이라면은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너무 낮고 그리고 공시가격으로 기재하는 것 자체도 사실상 요건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요걸 먹을 수도 있는 부분이죠. 어차피 1주택자니까 확실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저런 것들 나중에 국회에서 뭐 거친다고 하는데 그때쯤에 문제가 될 소지는 있어 보인다 라는 거죠. 또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장관 대단히 비판 쏟아낸 LH 직원들 올리자마자 14분 만에 올렸어요. 이거 기사에선 요거 올렸어요. 나머지는 더 찾아봤어요. 블라인드 해가지고 더 올라간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찾아본 건데 얘네는 그렇다 칩시다. 볼 수도 있죠. 예를 들어 블라인드에 올라왔다고 직원들이 쏟았으니까. 근데 첫 기사는 어떻게 14분 만에 바로 했을까요? 이거 합리적 의심이 굉장히 많이 가는 상황이죠. LH 블라인드에다가 기자가 가서 올릴 수 있다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아예 뭐 되기 전부터 이야기한 게 아니라 되자마자 저렇게 쭉쭉 올라온다. 그 중에서 특히 14분 만에 올라온 것을 바로 제보 들어가서 바로 기사를 올리는 것은 처음부터 기사화 해주길 바라고 올렸다는 것밖에 안 되겠죠. 그렇다면은 아예 처음부터 적대적인 세력이 직장이니까 적은 많겠죠. 물론 뭐 요 중에서 잘못한 거 있으면은 욕 먹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14분 만에 나오냐. 시작부터 깎고 내려간다. 왜 만약에 저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했더라도 여태까지 말해왔던 것들이 집값을 띄우려는 정책들을 많이 이야기했다. 그렇다면 언론들이 저렇게 까겠느냐. 그걸 생각해 봤을 때 시작부터 까고 들어가서 뭐든지 다 방해하려고 하는 거죠. 기사에서 18억 했다고 여기 18억이에요. 김현미 불당밭이라고 하죠. 근데 뭐 토지 몰수하고 공산주의 가냐. 개뿔도 모르는 인간들이 자꾸 공산주의 이야기하는데 공산주의가 세습이 심하죠. 예를 들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게 공산주의 아니에요? 걔네들이 상속세를 냈을까요? 아니면은 뭐 증여세를 냈을까요? 가진 놈이 더 가지고 못 가진 놈이 더 못 가지게 하는 게 지금 공산주의 사회죠. 반대로 자본주의는 공산주의의 좋은 부분을 받아들여서 수종 자본주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유럽 같은 나라들이 오히려 세금 많이 걷고 복지가 좋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얘기했잖아요. 빌라임 고급 빌라도 아닌 그 동네에서 무슨 18억이에요 이게. 열몇 세대짜리 나홀로인데 당장 매수 희망합니다. 이런 거는 당연히 저런 받을 수 있는 짓을 본인이 한 건 맞아요. 그러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열심히 달고 있다. 근데 요 호갱 예스는 어떤 데예요? 투기꾼들 다 몰린 데인데 가서 보면 댓글 왜 달고 있겠느냐. 눈팅하는 사람들이 저거 달겠어요. 댓글 달았죠? 황배동 이수역세권 55평이지만 여기 호갱 예스에서 55평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50평대 아파트를 5억 원대로 신고한 것은 너무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라고 기사에서 이야기했는데 요거 잘못 나왔어요. 기자가 확인도 안 해보고 까고 있죠. 사실상 요것도 아니고 요거예요. 요거 44평짜리 그 등기부 확인해보면 변시하고 나오는 게 요거예요. 호갱에선 저렇게 깔 수 있다 칩시다. 기자가 저러면 안 되죠. 기자는 사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40평대 아파트다.
이게 호갱에 잘못 나온 거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언론이 왜 있어요? 언론이 진실을 전하기 위해 있는 게 언론 아니에요? 조영산이든 뭐 이런 사람들 말 그대로 받아다 적어가지고 지들 유리한 말은 이 사람의 의견입니다 하면서 받아다 적어주고 진실은 가리는 게 기자의 할 일이에요. 지금도 뭐 하면 임대차법 대출규제 손봐야 된다 하는 얘기 다 뭐예요? 민간보유 전세공급 활성화 유도해야 된다. 뭐예요? 임대차법 폐지해라. 왜? 임대차법 장기화되면 전세값 마음대로 올리기 힘드니까. 임대차보호법 폐지해라. 임대차보호법 개정해라. 왜 다 이딴 얘기하고 있겠어요? 그 다음에 대출규제 풀어라. 미친 거 아니에요? 대출규제를 왜 하는지 모르죠. 대출규제를 안 해놓고서 대출규제를 무제한으로 해가지고 내 집 마련할 수 있도록 대출규제 풀어줘라. 그거 거품 터지면요. 그때 무리하게 대출받은 사람들 다 작살나는 거 알죠? 리먼 때 자격이 안 되는데 대출받은 사람들 완전히 박살났죠. 600만 명이 집을 잃었죠. 그걸 원하고 있는 거죠. 공급 아이디어 낸대요. 불필요한 규제를 조금만 개선한다. 요 부분이 조금 걸리거든요. 불필요한 규제가 그린벨트라든가. 그린벨트도 너무 마구 풀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뭐 용적률이라든가. 용적률도 뭐 공공 용적률이면 몰라도 민간 용적률 풀어주면은 안 되죠. 그 다음에 뭐 재건축 재개발이라든가. 요런 정책을 쓸 거라면은 이 사람도 옳은 부동산 시장을 보고 있는 건 아니겠다. 다만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 공급을 더 유도해낼지는 기대를 좀 해봐야 되겠죠. 결론. 어떤 정책을 쓸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나온 것은 없다. 다만 이게 기조가 바뀔 것이냐. 김현미 장관의 기조를 이어가긴 할 것이다. 왜냐? 여기서 풀어주게 되면은 진짜 매수 심리 미쳐요. 규제 때문에 오른다는데 비규제 지역이 올라요.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위주로 올랐는데 재건축을 풀어야지 뭐 집값이 떨어진다는 개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거 말고 기조는 이어가긴 할 것이다. 그리고 공급 정책이 많이 추진될 것이다. 그래서 공급 정책이 어떻게 추진될지, 그 다음에 이야기 보면 보유세도 계속 강력하게 유지할 것이다. 이런 부분은 보이는 거죠. 다만 이런 것들이 이어져 갈 것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물론 진실로 깐 것도 있다. 공시가격 문제죠. 다만 시작도 하기 전에 그냥 까는 것들이 너무 많다. 왜? 정책을 실패로 만들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아예 심리부터 잡아놓고 가는데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될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김현미 장관이 여론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뭘 하더라도 심리가 조장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정책을 내더라도 다른 사람이 내면은 조금 더 영향이 있지 않을까, 영향력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까, 아무리 미리 까놓더라도 이런 부분으로 단행된 인사라고 보이며 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